상태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안 됐다고 하여 감사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KBS는? 그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저 박장범 사장 그 인사청문회 11월 달에 했죠, 작년. 네. 예, 11월 달에 3일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일단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걸 찾을 수가 없다. 기자상 한번 못 탔다. 그런 지적했고,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위기의 KBS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로 못 받아갖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경영 성적이 어때요? 얼마나 적자 봤어요? 올해 상반기에 한 400억 원 정도로 지금 적자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 경영 계획에는 올해 1년 얼마 적자 예상했어요? 올해 연초에 전망할 때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통합징수법이 통과되고 발효를 10월 말에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였어요, 예상이? 저희가 올해 연말 적자 예상치를 950억 원 가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50억 생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400억 적자 났어요. 이제 경영 관련된 거 또 일에 대한 거는 이따 추가 질문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그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박정봉 사장 자꾸 옛날에 대해서 너무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봤죠? 낯 뜨겁지 않으세요? 다시 보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됐어요. 됐고. 의전과 경호의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아까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보면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만 팩,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었잖아요. 피해자 감싸주면서 김건희를 피해자로. 그리고 그때 청문회하고 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윤석열의 술친구, 먼저 박민 사장이 얘기했죠.를 김건희의 머슴이 이겼다. 머슴은 박장범 사장이에요. 언론에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청문회하고. 그리고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 청문회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영상 보고 청문회하고 당시에 박장범은 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박민 사장은 윤석열의 술친구였고, 그리고 김희철 사장 남은 임기 1년을 하고 다시 사장 공모에 들어가서 당연히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장범이 사장이 됐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KBS 내부에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아, 김건희가 시켰구나. 지금 특검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여러 가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박장범 사장도 김건희가 인사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요. 박민 사장이 연임할 거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박장범 사장이 됐죠? 그렇다고 뭐 경영 능력, 그때 여기 청문회할 때 검증을 했어요. 그 경영 계획서 같은 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대충 베껴다 쓰고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나 부끄럽지 않고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기 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돼 있죠? 어디 있습니까? 좀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건희는 어디 있어요? 역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밀어서 사장이 됐다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 박장범 사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러 특검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데 2월에 대담이 있었고요. 12월에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이 대담을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떨고 김건희 라인에 서니까 사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전 동의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탐사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뉴스가 있을 수 잠깐만, 있고 다음- 10년 대담 예,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역대 다음 대통령과 대담 예, 프로그램이 알았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다음 저희 PPT 볼게요. 이게 작년 7월 17일이에요.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져 갖고 MBC, SBS, YTN, 지상파, 종편, 뉴스 전문 채널 A까지 모두 메인 뉴스의 탑으로 다뤘어요. 탑뿐이 아니고 여러 리포트를 했겠죠. 그 같은 날 KBS는 메인 뉴스 탑으로 원전을 해서 새 꼭지 체코 원전 수주 소식했어요. 그러면서 그 앵커 멘트를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박장범 앵커의 앵커 멘트예요. 앵커 멘트 직접 쓰신다 그랬죠? 데스크가 써요? 직접 써요? 직접 씁니다. 직접 쓴 거죠? 네.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나온 얘기 말씀하세요. 불공정 계약이라고 웨스팅하우스의 예, 1분도 드렸어요. 불공정 계약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찬양하는 앵커 멘트를 직접 써갖고 그리고 KBS는 물론 뉴스 큐시트 짠 거는 박장범 앵커가 아니겠죠. 보도국장이나 뭐 누가 짜요 거기? 부장단 편집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큐시트는 안 짰겠지만 그러니까 타사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원전을 앞에 탑버터 세 꼭지나 하고 중간에 수혜하고 또 했어요. 원전 뉴스를. 그리고 이런 찬양하는 일방적인 앵커맨 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원전 불공정 계약이라고 그리고 1조 원씩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뉴스 큐시트 나열은 앵커의 권한 바뀝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이제 부장단의 편집회를 존중하고요. 지금 보도한 시점에선 이렇게 했는데 한참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래서 한참 뒤에 관점으로 앞서서 보도한 내용을 평가한다면 저희가 이 기자가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기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의하세요.